절기상 대서인 22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복날 보양식 살충제 중독 사건과 관련해 중태에 빠진 피해자 중 일부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수사 진척 상황을 살펴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방안과 내용을 경북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지방의회와 자치재정 확대 등 자치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과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대서에 대구 경북 지역엔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경북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대구와 경산, 경주, 예천 등 경북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도 내려졌습니다. 22일 대구의 최고 기온은 34.2도, 경주 34.2도, 하양 34.8도 등 독도를 제외한 경북 모든 지역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23일에도 대구 경북 지역 최고 온도가 30도에서 34도 사이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며 한낮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을 통해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실질적인 전세 사기 피해 지원과 추가 피해 방지를 목표로 대구시는 특별법상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은 임차인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 안정지원금과 최대 10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오는 9월 초에는 대구시청 산격청사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전세 피해 임차인의 법률, 금융, 주거, 심리 분야 무료 상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 정책 신청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방안과 내용을 경북도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도는 이번 통합안이 대구시와 공동안을 마련하기 전 협의 중인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지방의회와 자치재정 확대 등 자치권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권 발전 구상과 관련해서는 통합행정복합도시, 북부 중심의 중부 내륙권 초광역 발전 계획, 북부 지역 철도망 확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경북도의회는 일방적인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민과 도의회의 다양한 입장과 의견이 수렴된 신중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근 봉화군의 한 여성 경로당 회원 중 5명이 잇따라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복날이었던 15일 한 식당에서 보양식을 함께 먹고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겼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살충제 음독 증상이 나타난 장소와 시기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조사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희동 기자, 경찰 수사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쓰러졌던 할머니 5명 중 3명의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1명은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됐고 나머지 2명은 의식은 되찾았지만 아직 적극적인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가 나아지면 경찰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편 사건 당일 심정지가 왔던 할머니는 여전히 중태고 지난 18일 자택에서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된 할머니는 한때 심정지가 왔다가 지금은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네, 처음에는 이들이 먹은 보양식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수사의 폭이 넓어졌다고요. 맞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에는 보양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증상으로 여겨졌는데요. 이후 피해자들의 위세척에게서 살충제 성분의 농약이 검출돼 누군가 고의로 저지른 범죄 가능성을 빼놓을 수 없게 됐습니다.
피해자 5명 중 4명이 한자리에서 식사를 했고 이후 경로당에서 커피를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요. 당시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또 다른 한 명은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던 만큼 경찰은 이들이 마신 커피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증상이 나타난 추가 피해자 한 명도 이들과 같은 식당을 찾았고 경로당에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당시 커피는 마시지 않았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어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경찰이 지난 18일에 피해자 중 한 명의 집을 수색하고 집 주변의 분리수거장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주변의 CCTV 등도 조사하면서 피해자들이 농약 성분을 음독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당일에 함께 식당을 찾았던 경로당 회원 40여 명에 대한 대면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피해자의 상태가 호전되고 있어서 이들의 발언이 수사 진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서희동 기자였습니다. 정년 퇴직 후 여유롭게 쉬면서 즐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취업해 돈을 벌면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 원하신다고요? 우리나라 70세 이상 취업자가 192만 5천 명으로 20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년 만에 52%나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70대 취업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생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자식 키우느라 모아놓는 돈은 많지 않고 연금만으로 살기는 빠듯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를 통한 자아실현 욕구도 있을 겁니다. 요즘 70대는 이전 세대와 달리 건강하고 활동적인데요.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사회에 참여하려는 욕구가 강하다고 하죠. 저출생 고령화 현상 때문에 생산 연령 인구가 5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거란 예측이 있는 만큼 고령자의 노동력은 우리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60까지 일하면 됐지 뭘 더 일하느냐, 국가와 사회가 고령자들의 노후를 일부 거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줄 기회를 주면서도 건강에 문제가 있고 노동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는 정부 정책을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성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민 이상훈 기자입니다. 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홍준표 시장이 환경부 장관, 안동 시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지만 환경단체 반대도 여전하다는 소식부터 살펴보고요. 대구에서 발생하는 유기 새끼 고양이의 자연 폐사 비율이 60%에 달한다며 대구시의원이 대책을 주문했다는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경북에선 소멸 위기 대응책으로 이주민 유입정책 개발이 한창이라는 소식 짚어봅니다. 네, 대구시가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환경부 또 안동시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요? 네, 지난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하진 환경부 장관, 권기창 안동시장과 상격동 대구시청사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서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가 공유됐고 향후 추진 방안과 사업 추진 공식화를 논의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안동댐 직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해 110km 길이의 도수관로를 따라 대구, 문산, 매곡 정수장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해 11월 대구시가 사업 추진안을 환경부에 건의했고 환경부는 대구시가 제시한 63만 톤 치수 대신 46만 톤 치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시는 부족한 수량은 강변 여과수나 인근 다른 댐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안동댐 취수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이지만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 환경단체의 우려가 크죠.
네, 시장과 장관 간담회가 열린 날 낙동강 네트워크 등 환경단체는 상격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댐 취수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안동댐이 영풍 석포 제련소로부터 유입된 카드뮴이나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에 심각하게 오염돼 치수원으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수관로를 신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홍준표 시장이 위험한 엉터리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110km에 이르는 도수관로 사업으로 토건업자들 배만 불러주고 2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한편 대구시의회에서는 유기고양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왔다고요. 네, 달서구에 지역구를 둔 윤권근 대구시 의원은 지난 17일 시정질문에 나서서 대구시의 유기동물 보호소 관리 등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는데요. 윤 의원에 따르면 2023년 대구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입소한 동물 4,559마리 중 2,010마리는 자연사, 574마리는 안락사를 당해서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특히 0세에서 1세에 해당하는 새끼 고양이는 1,554마리가 자연사였는데 자연사율이 59.1%에 달합니다. 윤 의원은 자연사는 방치된 죽음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답변자로 나선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어린 고양이를 포함한 입소동물 안전 및 폐사율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상북도는 그 대안으로 이주민 유입 정책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최근엔 이민정책위원회도 출범했다고요? 네, 경상북도가 이주민 유치 관련 정책 개발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15일 경상북도는 경북도의 이민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전략 수립,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이민정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앞서 경북도는 저출생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이민 정책 개발에 꾸준히 나섰는데요. 입법 과제가 많아 큰 성과를 내진 못한 상태였습니다. 경북도는 22대 국회에서도 이주민 정책 관련 법령 개정 제안을 포함한 정책 추진을 진행합니다. 4월에는 경북형 이민정책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고 이민정책위원회 출범은 그 후속 조치입니다. 경북도는 장기적으로 이주민 유입, 유학, 취업, 정착을 지원해 경북도를 아시아 이주 허브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간 이슈 점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가 다음 달부터 저출생과의 전쟁 대책 점검회의를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기존의 대책 점검회의를 신규 사업과 혁신 대책 발굴로 전환하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북행복재단과 경북연구원 등 공공기관과 각계 각층의 저출생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기존의 공무원 중심 회의체를 민관 협업 방식으로 확대합니다. 이어서 하반기에는 혁신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구조 조정과 추가 대책 발표 등 최고의사 결정을 위한 협의체도 가동할 계획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습니다. 대구 동성로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관광특구로 지정된 동성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우대금리 융자 지원, 관광특구 활성화 국비 지원 사업 추진, 5개 관광물 허가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최상급 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조성도 가능합니다. 대구시는 동성로 소관기관인 중구청과 함께 동성로 관광 편의시설 개선 사업, 관광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제9대 대구시 구군의장 협의회 후반기 회장에 대구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이 선출됐습니다. 조 의장은 수성구의회 제6대 의원을 시작으로 제9대까지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4선 의원으로 제8대 수성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